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 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3대 지수 급락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첫 번째 소식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지 첫 번째 뉴스 체크해 주시죠. 네, AP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Biden Russian threat to invade Ukraine still very high.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조금씩 완화되는 듯 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새로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한 군대를 철수 중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었는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외교적 해결 기회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백악관 기자단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어떤 군대도 철수시키지 않았다는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자단을 만났으면은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오갔을 텐데요.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은 러시아가 침공할 것으로 보이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을 하면서 수일 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긴장감을 조금 더 고조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히려 더 많은 군대를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들이 위장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징후는 그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 길이 있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연설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또 지난 12일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이유라면서 이 외교적 해결 방법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이 미국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안에 대한 보낸 답변사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의 재답변이 도착했다는 내용까지 언급을 했는데 아직 이런 답변사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 측은 계속해서 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외신에서는 러시아 입장 어떻게 봤나요? 네,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기사 살펴보시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을 두고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 동맹국인 중국도 러시아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유사한 발언들로 인해 긴장이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다면서 아쉽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소식통을 인용을 하면서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이 16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요. 뒤이어 영국 매체 더 선도 모스크바 시간으로 16일 오전 4시에 침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확한 시간까지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공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그런 생각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을 했고 현재로서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러시아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모습 보도를 통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지 속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또다시 발언을 좀 내놨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s Bullard says inflation could get out of control, so action is needed now. 이번에 조금 매파지만 비둘기 같은 매였는데 이번에 블러드 총재가 다시 한번 강한 매로 조금 발전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3번의 금리 인상 절차를 통해 총 100bp를 올리자는 의미인데요. 블러드 총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CPI 지수가 7.5%를 달성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도 5%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PC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00bp나 초과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최저금리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자산 매입을 진행 중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따라서 지금이 우리가 덜 완화적인 상태로 조금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논쟁은 내가 제안을 했던 것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 거냐 이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좋은 목표치는 7월 1일까지는 약 100bp가량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연준의 다음 회의는 3월과 5월, 6월 그리고 7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3월과 5월, 6월 동안에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 100bp를 올려야 한다 이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보다 우리가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때라면서 지금은 위험을 조금 감수하기보다는 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뭐 이런 의견을 표명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왔지만 이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미래 어느 시점에 사라질 것이라는 데에 너무 많은 비중이 쏠려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25bp와 50bp 이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이 50bp보다는 25bp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번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한때는 의견이 많이 몰리고 있었지만 이 비중이 예전에는 70%였지만 이번에는 43%로 되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블러드 총재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런 수치가 자연적으로 내려갈 만한 전례는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불거지는 가운데 연준 의견들 사이에서도 약간씩 이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블러드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 관련 소식입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Cathy Wood says her innovation stocks are way undervalued and recent fund losses temporary. 캐시 우드가 이번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목요일 그녀의 혁신 중심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술 회사들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그녀의 펀드의 최근 매도세가 단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캐시 우드는 목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을 했는데요. 혁신이 저렴한 지하 영역에 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기술 주식은 잠재력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거였는데요. 5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반등을 할 것을 기대해보는 것보다는 이 5년 안에 성과가 드러낼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은 이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이 캐시 우드의 주력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2022년에 기술주도 매도의 진원지로 꼽힌 만큼 어느 정도 신뢰성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26% 하락했다는 점을 들면서 현재에 매수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손실을 영구적인 손실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나요?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캐시 우드의 발언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고성장된 빅테크 기업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DNA부터 자동차,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등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파괴적인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들에 베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캐시 우드가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고성장이 된 만큼 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쪽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에 조금 더 평가를 좋게 준 건데요. 지금 최고 보유 종목으로는 테슬라, 이그젝트 사이언스, UiPath 및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쪽으로 조금 쏠린 상태고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만큼 사람들의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놨는데 좀 변동성이 한편으론 크다 보니까 캐시 우드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